네, 황금 추세로 이어가겠습니다. 엠비엔골드 김성남 매니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매니저님 오늘 시장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연휴 전에 우리가 좀 연휴를 편안하게 보내고 연휴 이후를 준비하기 위한 그렇죠. 날이잖아요. 네. 어떻게 전망을 하면서 또 전략을 좀 세워봐야 될까요?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시간에 종목 위주로 많이 말씀드리기는 했지만 중간중간에 중요한 순간이 나올 때마다 그렇죠. 시황을 네. 좀 짚어드리려고 많이 노력을 했고, 이번에도 하락에 대한 부분들 충분히 제가 먼저 좀 많이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또 반등 역시 지금 여러분들 저 거의 안 보실 텐데 옵션표까지 보여드리면서 그러니까 맞아요. 우리가 파생 매매를 안 해도 상관없어요. 파생 매매를 안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같이 분석을 해놓고 시장 부분들에서 외국인이 의도하는 바가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좀 파악해 보신 것이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우리가 지난주 목요일 날와 외국인들이 드디어 콜옵션 매수를 좀 해나가고 풋을 좀 정리를 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지난 금요일부터 반등에 대한 부분들을 좀 얘기를 드렸던 건데, 어쨌든 그런 반등이 오늘까지는 잘 나오고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 우리가 추석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어떻게 보면 10월 또 11월, 12월 요 부분들의 그 어떤 연말 분위기로 가는 시장과 그 전까지를 좀 구분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연말로 가면 갈수록 우리가 매년 반복되는 부분들이 있기는 해요. 예를 들어서 대주주 요건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주식을 미리 좀 정리를 하거나 팔아야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것이 타격을, 우리가 대형주 같으면 타격 받을 게 없어요. 근데 중소형주는 좀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매년 그런 것들이 반복되는 것도 있고, 수급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봤을 때에 연말로 가면 또 우리가 배당주의 매력이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수급이 아무래도 시장 전체에 돈은 한정되어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중소형주를 선택하기보다는 아무래도 배당주 성향을 갖고 있는 종목들이니까 그러니까 수급이 나눠진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전에 정말 가볍게 올라갔었던 그런 중소형주 장세가 늘 이어지지는 못할 것 같다. 그리고 이제 자칫 잘못하다 보면은 그런 부분들이 엮여서 또 우리가 대주주 요건이나 여러 가지 부분 때문에 매도세가 크게 나와버릴 수 있기 때문에, 특히 또 차익 실현이라고 하는 부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상당히 상승을 많이 했던 종목분들에서 현재도 제가 뭐 한 2주 전, 3주 전부터 계속 강조를 하잖아요. 지금 올라간 종목에서 진행하시면 안 되고, 지금 바닥권에서 바닥을 다지고 있는 종목군에서 하는 게 훨씬 유리한 상황이다라는 얘기도 드렸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하락에 대한 부분들을 경고를 해드리기 위해서 제가 8월 31일 방송을 다시 한번 봐보시면, 그때 외국인과 기관은 곧버스, 정말 개인 투자자들이 그렇게 고통을 받았던 곧버스를 대놓고 1위로 가장 많이 매수를 했고, 외국인도 세 번째로 가장 많이 매수한 날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가 우리가 뭔가가 좀 조심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다는 것들, 그다음에 애플과 테슬라의 액면 분할 부분들도 이제 시작되면 팔아먹기 위한 작전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들도 좀 제가 특이하게 좀 해드렸었죠. 그래서 후반으로 가면 지금부터 오늘 사실 대형주 장세예요. 거의 어떻게 보면 많은 종목들이 올라가지만 대형주가 유난히 올라가는 상승 종목 수가 유난히 많습니다. 대형주 쪽이. 이게 하나의 힌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명절이 지나고 나서 한 주, 2주 정도는 지금의 장세 부분이기 분명히 중소형주도 같이 상승에 대한 부분들 나올 수 있지만, 그 이후의 상승은 조금은 대형주 쪽으로, 우량주 쪽으로 좀 옮겨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실물 경기 생각을 해보시면, 여기 이 시간이 짧아서 다 말씀 못 드리겠지만, 실물 경기 생각해 보시면 결국에 그쪽으로 귀납될 수밖에 없고, 연준과 한국은행이 계속해서 돈을 풀어댈 수 없다라면 선택을 해야 됩니다. 회사채 매입, 과연 중소형주 정말 작은 기업들의 회사채 매입해 줄까요? 결국에는 걔네들도 손실 보지 않기 위해서 결국엔 우량한 회사에 잠깐 일시적으로 나빠진 우량한 회사채를 매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대기업 무너지면 다 무너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이 부분은 제가 오늘 오후 4시에 공개 방송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대형주 쪽으로 우리가 좀 주목을 해봐야 되겠고, 또 무엇보다 4분기가 다가오면서는 대주주 요건 완화도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제 공략해봤던 LMS부터 리뷰를 좀 해볼까요? 네, 자, LMS 어제 우리가 공략하고 뭐 어제 하루만 16%의 상승을 했어요. 워낙 시장이 어제는 강했었죠. 그래서 그런 탄력을 잘 받은 날이고, 오늘도 추가적인 상승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서 상당히 좀 괜찮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 조금은 떠서 시작을 했지만, 제가 그랬죠.
쫓아가지 말고 밑에서 사도 된다. 밑에서 절대적으로 밑으로 사도 된다 했는데 충분히 가격을 줬습니다. 그리고 다시 올라가는 상황이라서 지금 누구나 쉽게 수익이 날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앞으로 올라가는 것도 좀 더 보시면 좋겠고요. 자, 두 번째 종목은 어제 이제 한번 같이 리뷰를 처음 해봤던 콤텍 시스템인데 오늘까지 이런 급등세를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비슷한 종목이라고 좀 하면은 우리가 알서포트라는 종목이 있죠. 그 애는 이제 크게 올라갔던 종목이잖아요. 네. 크게 올라가고 나니까 지금 안 올라가요. 다시 부각이 된다 해도 그쪽은 안 올라가고 계속 샷실은 나오고 바닥권을 기고 있었던 콤텍 시스템. 우리가 재택근무나 이러한 것들 연관 종목인데 얘는 이제 상한가를 가버리고 오늘까지 상승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무엇인지를 알서포트가 지금 콤텍 시스템을 보면 됩니다. 알서포트가 갔던 그런 때는 그냥 돈으로만 계속 시장이 가다 보니까 끝까지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었고 그게 이제 시장이 끝났다는 거예요. 그 시장 끝나고 새롭게 이제 수익률이 높을 수 있는 바닥권에서 바닥을 다지고 있던 그런 종목들이 올라가는 장세가 지금부터 펼쳐지고 있었던 것이 한 2주 전부터 3주 전부터 나오기 시작했고 그렇기 때문에 고가놀이했던 종목들 눌림목이라고 들어가신 분들은 눌림목임에도 불구하고 바닥에서 5배, 10배 올라간 종목들이니 계속 빠질 수밖에 없고 계좌가 엉망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겠죠. 자, 콤텍 시스템에서 이렇게 올라가면서 제가 제시했던 목표가 이미 좀 수익 실현이 오늘 또 진행이 됐으면서 34% 나왔고요. 그다음에 이 종목은 하루 전날인가 제가 더 말씀드렸던 종목이었는데 칩셋 미디어 아마 기억들 네. 하실 거예요. 아마존에 드론으로 배송한다는 게 우리나라에서는 좀 어렵지만 중국에서도 어렵지만 그래도 이게 꿈의 실현에 대한 부분들 나올 수 있다. 아마 유튜브 보신 분들 상당히 많으실 텐데 유튜브에 그 재테크 관련된 상당히 유명한 뭐 새우 모양의 로고를 쓰시는 슈땡땡이라는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제가 칩셋 미디어를 말씀드린 지는 꽤 오래됐는데 이제 요게 이제 이슈가 되니까 한번 다뤘던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슈가 돼서 한번 더 튀긴 하겠구나. 워낙 구독자가 많은 사람이라. 근데 어제 또 상한가를 또 들어가고 오늘 또 추가적인 상승이 좀 나옵니다. 그러니까 시대의 흐름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공략하고 봐야 된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말씀드렸던 거니까 참고하시면 좋겠고 이 앞으로도 지금 고가놀이 하는 종목들 쫓아갈 필요 없다. 이렇게 바닥 잘 다지고 있는 종목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으니까 앞으로도 이런 종목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제시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수익 냈던 종목들, 목표가 터치한 종목들을 기분 좋게 또 정리를 해주시고 오늘 새롭게 공략을 해볼 종목을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네. 어떤 겁니까? 오늘 종목도 지금 워낙 시장이 강하다 보니까 조금 벌써 8% 정도 상승을 하고 있는 중인데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제가 말씀을 드린다라면 가급적이면 한 7,500원, 7,700원 뭐 이런 7,700원 정도까지 좀 밑으로 내려왔을 때 좀 공략하시면 좋겠어요. 네. 미리 종목명 말씀드리기 전에. 자, 종목은 이스트 소프트라는 종목입니다. 이스트 소프트라는 종목이고요. 지금 현재 뭐 상당히 좀 세게 움직임이 좀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아침에 이 종목을 봤을 때는 7,500원, 600원대였기 때문에 상당히 좀 쉽게 수익 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었는데 현재 이제 시간이 좀 지나면서 올라와요. 이스트 소프트와 연관되어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줌 인터넷이라는 종목이거든요. 네. 근데 이 줌 인터넷이 최근 상한가 움직임을 보이고 오늘도 16% 급등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관된 부분들을 좀 같이 말씀을 드려볼게요. 원래는 오늘 줌 인터넷을 말씀드리고 싶었지만 아침에 이미 VI를 걸려버리길래 네. 좀 바꿔서 이제 이스트 소프트로 지금 상황을 좀 봤습니다. 자, 어쨌든 이 종목은 종합 소프트웨어 사업을 하고 있고 아마 여러분들 컴퓨터에 알약 뭐 이렇게 아마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 캐릭터 하나가 알약, 이렇게 네. 그렇죠. 알약 요거 하나 이렇게 품고 있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컴퓨터 잘하시는 분들은 필요 없으니까 삭제하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들은 한 번씩 컴퓨터 백신 검사하시는 분들도 좀 계실 것 같아요. 아무튼 이 회사 자회사로 이제 줌 인터넷이 핀테크 사업을 확대하는 것에 대한 그런 반사 수혜가 좀 기대가 된다 하는 이슈를 한 가지 좀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 이 이스트 소프트 매출의 33%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 되겠죠. 비빌 언덕이 있는 회사는 더 좋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부품을 납품할 때 뭐 삼성전자다, 뭐 현대차다, 뭐 이런 식의 좀 굵직굵직한 회사가 있으면 참 좋겠죠. 그러면 이제 이쪽은 핀테크니까
금융사 중에 하나가 또 연관이 되겠죠. 바로 KB증권. KB증권과 프로젝트 바닐라를 통해 상반기까지 좀 사용하기 좀 편한 그런 편리한 주식 거래 플랫폼을 출시할 계획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내년 앞으로 이제 계획되는 부분들이 그냥 우리가 그냥 작은 기업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KB금융이라고 하는 비밀 언덕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하나의 장점이 되겠죠. 자, 이제 멀리 있는 이야기보다는 이제 가깝게 명절 지나고 다음 주에 무슨 이벤트가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무슨 일이 있을까요? 지난 이제 앞으로 다음 주 7일이면 아마 수요일인가 그럴 겁니다. 월, 화, 수, 5, 6, 7이니까 수요일 날 인공지능 기술 컨퍼런스가 있어요. AI 플러스 2020이라고 지난해에 이어서 이번에 두 번째로 열리는 행사이고요. 이스토프트의 인공지능 기술 컨퍼런스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만큼 두드러지는 그런 행보를 보였던 행사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이제 올해 두 번째, 그러니까 다음 주 7일 날 지금 행사가 열리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에 먼저 좀 반응을 해서 좀 상승이 나오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고 지금 움직임 자체는 상당히 매우 좋은 그런 상태이니까 아마 공략 포인트를 보시면 좋겠고요. 뭐 지금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8%, 9%대 좀 올라와져 있는 상태이니까 우리가 늘 그래요. 아무리 좋은 종목도 아무리 나쁜 종목도 최대한 싸게 좋은 자리에 잘 사서 그리고 이제 올라가면 또 수익 실현을 하는 방법 부분들을 좀 보시면 좋겠고 그래서 이제 좀 제시해드리고 싶은 매수가라면 지금 좀 더 올라가서 그렇지만 한 7,750원 요게 이제 왜냐하면 어제 그제 그죠? 요렇게 고점을 만들었던 자리가 7,750원이에요. 그래서 거기까지 내려온다 해도 지지받을 가능성이 좀 높은 자리이기 때문에 기왕이면 그러한 좀 안정적인 자리까지 오후까지 보면서 눌러준다면 혹은 월요일 날 다음 주 월요일 날 봐도 되겠죠. 그래서 눌러주는 그런 구간에 오면 한번 매수 포인트를 봐보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목표가는 9,500원을 좀 제시해 드립니다. 9,000원과 10,000원 사이에 매물이 상당히 많죠. 9,000원과 10,000원. 여기 마찬가지로 9,000원 쭉 가보면 지난 작년 이제 6월달, 7월달 요 구간에서 많이 머물다 간 자리 그 내려가면서 올라가려고 할 때에도 걸렸던 자리고 그렇죠? 올라가면서도 여기 걸렸던 자리고 또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려고 해도 9,000원에 걸렸던 자리. 이런 자리들이 매물이 많죠. 많은 사람들이 거래했던 자리이니까. 그리고 좀 튀어나가면 10,000원에도 마찬가지로 그 이상 올라간 자리도 있지만 꼭대기를 볼 게 아니라 그 다음 자리, 여기 10,000원이라는 자리가 또 걸릴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요번에 새롭게 자리를 만들고 힘있게 올라가게 된다면 9,000원 정도는 돌파할 수 있지만 10,000원까지 돌파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그런 9,500원 정도를 목표가를 제시해드리고 손절가는 6,8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중 인터넷과 관련된 종목 이스트 소프트 오늘 좀 올라가고 있는데 빠르게 매수를 해보고요. 목표가 9,500원, 손절가 6,800원으로 잡겠습니다. 오늘 또 장 마감 이후에 연휴 전에 투자 전략 좀 세워주셔야겠죠. 그렇죠. 이제 명절이 지나면 판도가 상당히 크게 바뀔 겁니다. 그 부분들을 오늘 하나하나 차근차근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 오후 4시 공개방송 통해서 참여하시고요. 친구 되시면 좀 간편하게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매니저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